Wa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urn through the night. We're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anna take you on a ride. We're gonna burn through the night. We're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한글날 보내드리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매체들이, 보수 정당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대책만 얘기하면 질색팔색을 하는지 알만하죠? 그동안 너무 꿀 빠셨거든. 오늘 발칙한 뉴스는 첫 소식, 이 이야기로 나눠봅니다. You sure you can handle?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10월 9일 오늘 한글날인데요. 저 아까 살짝 오프닝 멘트를 하면서 너무 꿀 빠신 거지 이랬는데 이게 한글말 꿀을 빨다는 비속어는 아니겠죠? 네, 뭐 또 제가 그래도 아나운서니까 또 한글날을 맞아서 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로 좋은 말들로 발칙한 뉴스를 잘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글쎄 아나운서 치고는 비속어를 잘 쓰는 아나운서긴 한데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워낙 또 막 말이 험하게 나오게 만드는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진짜 그잖아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소식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어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이런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제가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딱 그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때 토지주택 등 이 부동산 소유 통계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과연 많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자료인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정동영 대표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유보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집중된 게 확인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대기업이 뭐 설비 투자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명박근혜 정권, 이 보수 정권 하에서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그 증가량은 5.9%였는데요. 개인이 늘어난 건요. 5.9%였는데 놀라지 마세요. 법인, 즉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가 늘어난 증가량은 무려 8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은 아까 5.9% 증가했는데 법인은 80.3%가 증가했대요. 이명박근혜 정부. 완전 이래서 기업 프렌들리구나. 진짜 기업들 땅 많이 사시라고 그렇게 친하게 해줬구나. 이 재벌 대기업이 가진 부동산이요 2007년에 약 8억 평이었다고 하는데요. 10년 만에 2017년에는요 약 18억 평으로 2.4배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에 350조였는데 2017년에는 980조로 늘어난, 와 진짜 대단하네요. 2.8배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정말 부동산으로 톡톡히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 그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상위 1%에 속한 재벌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얘기고요. 또 상위 1%의 재벌 대기업이 그야말로 토지 사재기에 나섰더라. 누구 덕분에? 기업 프렌들리한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에요.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때부터 딱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규제를 막 그냥 풀어줬잖아요. 그게 누구 좋으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죠. 누가 덕을 보셨는지. 근데 여기서 상위 1%란 등록된 법인이 한 88만 개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1% 되는 수인데요. 한 1752개 정도. 말 그대로 정말 재벌 대기업. 법인들 중에서 88만 개 중에서 한 1000여 개 정도라고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88만 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17만 5천여 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다 돈 많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들 88만 개 중에서도 한 20%만 땅이 있고, 땅이면 부동산이 있고, 나머지 한 80%는 아예 토지도 없더라. 그 안에서도 정말 재벌 대기업 위주로 그들만 거의 뭐 토지 독식을 아예 하고 있었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뭐 재벌 대기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는 그들 뭐 기업을 더 많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이 복지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불로소득, 토지 그냥 놓고 돈 이렇게 하고 더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러는 것에 그야말로 투기를 제대로 했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재벌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으로도요. 아주 돈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재미를 톡톡히 보셨더라고요. 상위 1%의 다주택 보유자가 가진 주택 수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2배 이상. 우리가 한 채면 두 채일 텐데요. 한 서너 채 가지면 6, 8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주택 공급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투기를 막는 장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주택 수가 570만 호나 증가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었다고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570만 호를 공급했대요. 아니 근데 그 많은 주택들 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린 여전히 집이 없나요? 왜일까요? 이분들 상위 1% 재벌 대기업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그 많은 570번 싹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다 독식했다는 거죠. 아무리 공급하면 뭐하나 우리 손으로 떨어지는 주택은 없는 거죠. 특히 주택 보유자 중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요. 그 돈 많으신 분들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2007년에는 평균 3.2채 그러니까 석채? 네 채? 뭐 서너 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6.7채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부동산 대책들이 누구를 배불려 줬는지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1.4채가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2.1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더 많이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상위 1%에서 총 3.5채가 한 10년 동안 돈 많으신 분들이 기본 한 평균 서너 채는 3.5채 정도는 더 가졌더라 라는 겁니다. 3채 가지셨던 분들이 한 6, 7채씩 가지게 됐더라. 이명박근혜 정권 때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범인 겁니다. 이들 상위 1% 다주택 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요. 2007년에 37만 호 정도 됐는데요. 이분들이 보유한 주택이.
2017년 기준으로는 판교 신도시의 30배 수준 30배 수준인 94만 호 37만 원에서 94만 호가 됐고요. 지난 10년간 판교 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 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싹 쓸어가니까 우리가 살 집이 없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보수 매체들 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뭐 내놓으니까 막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뭐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서민들이 세금 몇십만 원이나 올라서 살기가 힘들다며 막 그랬잖아요. 도곡동에 아파트가 몇 억인데 세금 몇십만 원 올라서 살기 힘들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이 힘이 들다며 막 이랬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막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걸로 그만큼의 불로소득을 누린 당사자들이니까요. 그럼요. 뭐 한 10년간 기업 프렌들리하고 정말 이 부동산 투기꾼들 프렌들리 하신 분들, 이 정권 덕택에 아주 제대로 득보신 분들이니 이렇게 지금 부동산 투기 억제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이 뭐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발하고 자시고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뭐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뭐 부동산 공급을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택도 없어요. 지금 그냥 공급하면 뭐 이전 정부랑 마찬가지로 투기꾼들이 또 싹쓸이 할 겁니다. 지금 그런 것보다도 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양 원가 공개, 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즉각 도입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의 부동산 통일을 통해서 벌어들인 불로소득 있잖아요.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진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보수 매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더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부동산 대책을 더 밀어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좀 부동산 대책이 제발 좀 잘 먹혀서 우리 보통의 도곡동에서 이 아파트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말고요. 정말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이 집 사기 너무 힘든 이런 우리 서민들에게도 적당히 열심히 돈 좀 벌면 자기 집 장만하고 무리 없이 좀 살 수 있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이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요건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노무현 시민상주단 와해하고 포상잔치한 경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경찰이 그 대한문 앞에 시민상주단 있었던 시민 분향소 있고 그랬던 분향소 상주단 와해하고 이걸 공적 삼아서 내부적으로 포상을 해줬더라.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인간이니 진짜.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6년에서 2017년 경찰 포상 공적조사를 보면요. 서울 일선서의 모 경감이 다수 집회 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2016년에 근정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때죠. 아니 근데 뭘 어떻게 집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포상까지 받으셨나 봤더니 이 경감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시민들이 시민분향소 설치하고 천막농성 만들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자제하도록 설득을 했다며. 설득했나? 그때 설득하는 게 있었나요?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끄고 그러지 않았나?
아무튼 설득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조의금 횡령 뭐 이런 첩보를 보고해서 시민상주단을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 너무 잘했다고. 시민상주단을 와해시키는 데 기여해서 너무 잘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놨다고 하네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몇 번이나 시민분향소가 강제로 철거되고 진짜 보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분들이 그 가슴 아픈 것을 달래지 못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분향소를 만들고 직접 상주가 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막 중구청 직원들이 철거하고 기억나요. 이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경찰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시민상주단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대한문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하는데 그 경찰이 이제 분향소 지키고 있던 시민들을 애워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인데요. 그때 또 이 모습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공기총? 가스총? 가스총이죠 여기. 가스총 들고 있는 보이시죠? 군복을 입고 있는 고엽제 전후회 이런 데서 분향소 난입해서 천막 부수고 가스총 쏘고 난리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가스총을 쏘고 이 난리를 폈던 아니 누가 범법자일까요 대체? 누가 범법자일까?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의 서거에 가슴 아파하면서 분향소를 세우고 추모하고 이렇게 했던 시민들이 무슨 불법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공기총까지 쏘면서 폭행하고 집기 다 부숴가면서 난리를 부렸던 무례배들이 범법자일까요? 뭐야 대체? 그런데도 이런 상황들을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이 보수단체원 이분들 제대로 처벌됐나요? 뭐 그냥 우야무야 넘어갔죠. 예.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시민상주단 와해를 잘 시켰다고. 시민상주단 그냥 와해시키는 데만 아주 그냥 막 온 신경을 다 곤두세웠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하시고 나서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굉장히 많이 이 시민들의 반발이 이 정부의 반정부 이 세력으로 뻗어나갈까봐 굉장히 그 여론전을 얼마나 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서울 시내에서 가스총을 쏘고 이런 것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민 상주단이 더 무서운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정말 오로지 그냥 그때 당시의 정권에 이명박 정권 신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공로로 포상까지 하고 그러고 있었겠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포상 받은 경찰청 한 간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유성기업 노조 그리고 또 요즘 노조와의 공작 논란으로 지금 또 조사받고 있는 삼성서비스 노조 관련해서 이들의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시위를 잘 막았다. 이 공로로 또 훈장을 받았대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또 공적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정권 퇴진 요구 시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시킨 공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죠. 이걸로 무려 녹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세월호 시위, 세월호 사고 때 국민적 분노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때 그 시위를 잘 차단했다고. 그게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의 이 경찰 조직이라는 곳이 국민의 안위? 안보? 이런 건 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현 정권에 얼마나 누가 더 충성했나 이걸 보고 그 순위를 따져서 공로를 치하하고 포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홍 의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요. 경찰 스스로도 좀 찔렸던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집회 시위 관리 공적을 내세워서 포장을 했던 요 부분은 싹 지우고 제출했다 그래요. 아는 거죠. 잘못된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근데 홍 의원 쪽에서 따로 원본 자료 열람을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차라리 그냥 주지. 뒤늦게 드러나면 더 진짜 창피하잖아요. 뭐야, 그만큼 본인들도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안 하셔야죠. 응? 그죠? 참 얼마나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공권력이 그야말로 공권력이 아니고요. 공공의 권력이 아니고요. 그냥 보수 정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수인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네, 김무성 의원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허위 취업으로 4억 빼돌린 김무성 사위 약식 기소한 검찰. 내용입니다. 근데 김무성 의원은 사위 관련된 소식이 워낙 많아요. 그죠? 사위를 좀 잘 못 보셨나? 뭐 어쨌든 네, 이 내용은요. 검찰이 현재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딸의 허위 취업 사건 관련해서 김 의원의 사위가 그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딸이 허위 취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사위가 같이 한 거더라. 주범이었더라.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지난 7월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댁회사인 NK자회사에 실제로 취업한 거 아니고요. 그냥 취업해도 특혜 취업일 것 같은데 아무튼 자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요. 수년간 허위 취업해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억 9천만 원. 3억 9천을 뭐 연봉이 얼마야 대체? 그것도 일 안 하고 허위 취업이니까 당연히 일 안 한 거잖아요. 네, 일 안 하고 3억 9천으로 야 진짜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이자 딸의 남편인 박 씨가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생각에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남편을 약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을 넘어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참 본인 부모님 시댁회사라니까 본인 부모님 회사인 거죠. 본인 부모님 회사니까 쉽게 보신 모양인데 참 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취업 자체도 하기 어렵고 거기다가 무슨 3억 얼마요? 제대로 된 정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곳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허위 취업을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받아 챙겼다라는 것은 참 그것도 국회의원에 여당 지금 내내 계속 그 지도부에 있던 김무성 의원이시잖아요. 그런 분의 딸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3억 9천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약식 기소로 끝날 문제인가요? 그것도 의문이네요. 검찰에서 지금 약식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약식 기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구속 기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애초부터 벌금형 해주세요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요. 그냥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약식 기소라니 벌써부터 느낌이 딱 오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벌금 살짝 넣고 말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네, 참. 아무튼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함께 제기된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NK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여서 박 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댁회사, 김무성 의원의 사돈 회사, 여기 회장도 지금 현재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개발 제한구역 안에 3,200제곱미터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보전 부담금 3,900만 원을 면제받으려고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아낀 돈으로 이렇게 며느리 3억 9천씩 돈 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대충 벌금만 얼마 물고 말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아무튼 김무성 의원께서 워낙 또 이런 딸 사위 관련된 소식이 참 많이 들려와서 좀 그래도 계속해서 공직에 계신데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 대표로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집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치카 뉴스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한글날인데 제가 신경을 쓰려고 했지만 쉽지 않네요. 아름다운 말만 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바치카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치카 뉴스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우리 민중의 소리 소액 후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1661-0451 1661-0451로 전화하셔서 정혜림 아나운서가 시켰어요 라고 소액 후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바치카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